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팩트체크를 먼저 좀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의 애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경찰 112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 발생과 원인을 두고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에서 많이 공유되고 있는 이 경찰 관련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게시물 내용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네. 당초 그 이태원 헬로윈 행사에 이런 인파가 모일 것이 예상됐는데도 질서 유지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처가 없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행정안전부죠. 주무부처 장관이나 구청장 등 당국이 평소 주말 수준이었다. 이런 답변을 해서 좀 논란이 됐었죠.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다는 사실입니다. 용산경찰서는 약 1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용산서는 이 사고가 발생하기 이틀 전인 7일에 보도자료를 냈고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헬로윈이라면서 이 클럽 등 영업 제한이 해제되고 그 어느 때부터 출결이 고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 이 내용에 범죄 발생과 시민 불편 가중 예상된다면서 하루 약 10만 명 가까운 인원이 이태원 관광 특구 중심으로 제한적인 공간을 보인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도자료에는 이 주말 동안 추가로 경찰 기동대를 지원받아서 총 200여 명 이상을 이태원 현장에 배치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고 당일 현장에는 137명의 경찰관이 배치됐습니다. 예, 용산서 외 용산구 또한 27일 헬로윈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서 부서별 자체기획 추진사항을 점검했는데요. 네. 용산경찰서와 용산구가 헬로윈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생각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상은 10만 명 정도 잘했어요. 실제로 최근 나온 보도를 보니 한 7만 5천 명 정도가 그 사고 당일 그 이태원 일대를 찾았던 것으로 보도가 됐던데요. 네. 이게 사고 당일 투입된 경찰의 숫자를 놓고도 대응이 아니했던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과거에 비해 투입된 경찰의 숫자가 적었다. 이거 사실입니까? 오승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은 과거 이태원에서 있었던 같은 헬로윈 축제에 배치된 내용을 비교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30명에서 90명 선을 배치해서 각종 상황에 대비했었다. 라면서 이번에 네. 130명 정도는 훨씬 더 증원된 규모로 배치한 거고 이렇게 대비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예, 서울경찰청은 이 30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서 연도별 경찰 투입 인력을 제시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90명, 2018년 37명, 2019년 39명, 2020년 38명, 2021년 85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방역 예방을 위해서 2020년에는 경찰 기동대 1개 중대를 2021년에는 경찰 기동대 3개 중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있던 행사를 통제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이 증가했다고 보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요. 네. 올해 투입된 137명 중 7명 중 이 지역 경찰이 32명, 교통 경찰이 26명이었고요. 이 수사 경찰이 50명이었는데 이 수사 경찰 50명은 정부가 최근 마약과의 전쟁에서 성공하면서 이 헬로윈 마약 단속을 위해 투입된 인력이었습니다. 네. 이 사법경찰 50명을 빼면 지난해 85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게다가 방역 예방 목적이었다지만 지난해 투입됐던 이 기동대 3개 중대는 당시 헬로윈 인파 통제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용산구도 2020년에 헬로윈데이 관련 민간 합동 연석 회의를 개최해서 이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면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왕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올해 투입된 경찰이 예년보다 적었다는 점은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찰이 이미 예년에 비해 올해 더 많은 1.5배에서 더 많은 흡수 인파가 몰릴 예상했는데도 네. 경찰력은 그에 맞게 더 많이 투입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 5개년간 투입된 경찰 인력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그래요. 그걸 간과한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제 코로나 이후에 노마스크 첫 축제였는데 네.
예, 그 부분이 좀 간과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용산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음에도 무시됐다. 이런 내부 지적이 나오기도 했죠. 이에 대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일에 서울에 대규모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경찰 기동대가 투입되느라 좀 그랬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참사 당시 137명이 현장에 배치됐고, 이 가운데 정보를 입은 경찰은 58명뿐이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 경비 병력들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서울경찰청 자료를 살펴보면 29일 서울 시내에서 이뤄진 집회는 총 18건이었는데요. 신고 인원은 11만 450명으로 집계됐고요. 이 가운데 용산경찰서와 관련 집회 시위는 28건이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이 관내에서 열린 8건 집회에 약 7만 명가량이 모인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문제는 이 경찰이 이태원 헬로윈 축제에 1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도 네. 이 집회 관리보다 훨씬 턱없이 부족한 인원을 경찰 인원을 배치했다는 겁니다. 집회 시위 21건에 서울경찰청 기동대 70기 부대가 배치됐는데 이 10만 명 이상 모인 헬로윈에는 130명만 배치된 게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자, 이태원 참사 관련한 팩트체크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주최자가 없어서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거 아니냐. 그래서 경찰이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었다. 이런 주장도 정부 당국에서 나왔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실이 아닙니다. 네. 행정안전부는 이 지역 축제에서 벌어지는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2021년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네. 이 매뉴얼을 보면은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참가가 예상되는 축제인 민간 개최 포함을 적용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근데 이번 할로윈 축제의 경우 주최 측이 불분명해서 이번 매뉴얼을 적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네. 정부에서도 이번 참사가 주축이 없는 행사여서 경찰의 통제 권한이 없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통제할 법적 제도 권한이 없다는 점이라면서 이 추측 요청이 있거나 추측이 제시한 안전관리 계획 등의 보완이 필요할 때만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는 법을 좀 소극적으로 해석한 결과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우선 헌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은 국가가 시민을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 34조 6항에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시면 이 크리스마스, 설, 추석 같은 명절, 스포츠 거리공원 같은 시기에 이 추측이 없어도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데요. 그 당시에도 보시면 경찰과 지자체 이런 데 나와서 자체적으로 나와서 인파 통제를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 같은 상황이 쭉 알려지고 특히 뉴욕타임즈나 가디언 같은 전 세계 외신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다 일제히 지적을 하니까 결국 정부 대체에 대한 비판이 커졌고요. 또 게다가 앞서 일일이 노출이 공개되면서 결국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네. 자, 이번 참사 이제 본격적인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 규명 이루어질 텐데요. 계속해서 이 부분 저희가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레고랜드 사태입니다. 관련해서 팩트체크 준비하셨다고요. 네, 두 가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먼저 강원도는 이 레고랜드 개발사인 강원 중도개발공사를 패전 신청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1,700억 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는 불일기업에서 그렇게 없다 이런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개발사는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이 사업 초기에 적자가 나긴 했지만 점점 좋아져서 지난해 240억 원을 벌었고 올해도 32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이 예상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여기에 최근 레고랜드 영업이 잘 되면서 앞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좀 완전히 반대인데요. 네. 예, 정치권에서 이 내용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네. 이들도 야당인 민주당의 공교육이 이어지자 이민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죠. 이 성남시 모라토리움을 스스로 정치적으로 했다고 인정한 이재명 당대표나 그런 당대표를 이은 민주당의 역대 급내로 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JTBC와 더 팩트체크를 했는데요. 우선 이번 사태의 집중 원인인 어음부도는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해상시청 절차에 넣겠다고 발표하자 어음을 사준 채권단이 바로 다음 날에 어음을 만기 연장해주지 않고 출연을 시작했는데 이 강원도가 이 회생시청 발표를 한 거는 채권단에게 만기 연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 합의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발표를 했지만 실제 법원에 회생시청을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채권과 공사는 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지방정부가 회생시청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청할 거라 믿은 거고 그러면 지방정부 이 공기관에 공기 발표 있지 않으면 도대체 뭘 믿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 어음 약정서를 보시면 이 대출 만기 연장 조건에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한 이익 상실 사유. 네. 네. 돈을 빌려간 쪽이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빚 연장을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 사태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소환이 됐는데 성남시장 시절이죠. 이때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어요. 네네. 이것 때문에 이번에 또 소환이 됐는데 이 부분도 네.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네네. 민주당은 이제 김미태 지사의 실무불이행 선언이 집권단에 해당한다, 체계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견위원회 소수민 의견을 보면 5천만 명의 기준한테 욕해도 이 배째라 원조는 이재명 대표다, 나무랍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움 선언을 겨냥한 건데 당시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취임 직후인 2010년 7월 이 판교 신도 조성을 위한 판교 특별 회계에서 빌려 쓴 5,200억 원을 이 단계 갚을 수 없다면서 모라토리움 지급 유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네. 일단 모라토리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 공황, 천재지변 등의 비상사태로 인한 이 경제계의 급격한 변동으로 채무의 이행이 곤란하게 됐을 때 법령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채무의 이행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네. 이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죠, 연장이요. 네. 쉽게 말해서 빚을 갚는데 날짜를 연기하겠다 이런 겁니다. 네. 근데 반면 채무 불이행은 이 빚 갚을 의사가 없다. 그냥 윤 전 의원 말대로 배를 짜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들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자본시장에서 이 두 개념 모라토리움과 채무 불이행은 좀 비슷한 같은 개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정부기관이나 지방정부, 국채 등 이런 경우는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라토리엄과 채무 불이행이 사전적으로는 다르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맞다. 네, 같은 거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대체로 사실로 볼 수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였습니다.